話した株買いましたか？どんな株かうん。覚えていますか？どんな株かなんでわかんない。株の名前株の名前が、覚えてますか？あの時話してたのが、有名なアメリカ人。有名なアメリカ人、うん。あはいの人はいはい。の株、名前なんだっけ？一番有名なアメリカ人ですけど、うん。名前全然は、名前、会社の名前はバクシャーヘザウェイというおー、そうだそう名前。だ。人の名前はウォーレン・ボフィットとそう、ウォーレン・いう。バフェット。でも、そう。その時が2年前、3年前ぐらいでしたか？そうですね。3年前でしたか？いやいやいや、まだ私がソウルに来る前うん。だったら、4年前で、じゃあ3年前。3年前。3年前だったら、50% ぐらいが上がりました。上がりました？はい。買ってない。そう、韓国で買えなかったんだ。それで、日本では買えるんですよね。はいはい。日本でそれで、買えばよかったですね。でも、私も買いました？買いませんでした。買いませんでした？買いませんでした。ごめんなさい。そう。今年、ぜひ買います？買う予定です。あ、本当ですか？今まだ買ってないですか？あの時買ってたらよかったんですね。 네, 오늘은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이 앞에 제가 첨부했던 그 영상은 어떤 일본 분이랑 제가 한 3년 전쯤에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주식이 버크셔 해서웨이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조금 뭐 놀랬던 거는 젊은 여자분이었고 그때 당시에 30대 초반 굉장히 그런 재테크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을 나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30대 젊은 남녀 불문 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 아니면 주식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뭐 코인은 재테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무튼 주식 아니면 이제 부동산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일본은 좀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문화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은 일본 분들이 뭐 현금 좋아하고 저금하는 거 좋아하고 그게 뭐 이제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제 기본 마인드는 어차피 이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의 그 상승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일본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버블 시대를 좀 겪어왔고, 그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그 전부터 원래 이제 현금을 선호하는 그런 이제, 어떤 성향은 있었지만은 점점 더 디플레이션, 저성장, 저물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그게 더 이제 고착화되고 투자에 대해서 좀 근데 이제 요새는 조금 분위기는 좀 바뀌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도 늘고 현금은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자산 가치가 유지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 같고 원래 이제 고질적으로 좀 그런 증시 그 주식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최소 주문 단위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리나라보다 막 1000주, 2000주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개선하고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때 얘기했던 주식이 버크셔 해서웨이였는데 제가 이제 너무 그 투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너무 그런 사전 지식이 없는 일본 분이랑 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잠깐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어떤 회사를 어떤 주식을 사라고 해야 될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생각해냈던 주식이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거든요. 뭐 아마 이제 가치 투자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뭐 제 말에 이렇게 별로 이견이 없을 거예요. 뭐 유일하게 이제 장기간 지수를 이겨왔던 그런 회사기 때문에.
왜 버크셔 해서웨이를 추천했던 건가? 당연히 이제 60년 이상 미국 그 S&P를 비트해온 거죠. 이제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데 하나를 고른다면 뭘 살 건가? 그럼 저는 뭐 당연히 인덱스를 사라고 합니다. VOO나 스파이. 근데 만약에 두 개를 고른다 한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사라고 할 것 같아요. VO랑 BRK. 만약에 세 개를 고른다 이러면은 여기다가 뭐 SCHD 이런 거 이제 섞어가지고 거기다 뭐 네 개를 고른다 그럼 이제 QQQ 정도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을 주면서 좀 오버 수익률을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는 이유는 뭐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동안에 너무 이제 신뢰를 준 거죠. 우리한테. 그리고 가치 투자의 어떤 원칙 같은 걸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밸류 부담이 있잖아요. S&P,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닝 대비,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그런 돈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너무 높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현금이 많으면 좋죠. 왜냐하면 폭락장이 올 수가 있는데 그때 폭락장이 오게 되면 버크셔는 사면 되니까. 시총 대비 현금성 자산이 178 빌리언 달러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 자산 같은 거 이제 345빌리언 달러 정도 있는데 그거에 대비했을 때 현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물론 뭐 이제 아주 100% 마음에 쏙 드는 주식이 어디 있겠냐마는 뭐 리스크 BRK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리스크도 뭐 없지는 않다고 봐요. 일단은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어떤 기대 수명이 아직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이제 이 파워포인트는 한 2, 3년 전에 만들었던 그런 파워포인트인데 아직 이때는 이제 찰리 먼거가 생존해 계셨던 그때였던 거죠. 지금은 이제 먼거는 타계를 했고 버핏 선생님만 살아있는 그런 상태. 버핏 할아버지가 먼거보다 한 4살인가 6살인가 더 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시장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워렌 버핏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뭐 기민하게 반응하는 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도적인 성장을 할 것을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이 중에서는 이제 애플만 하나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애플이 이제 물론 뭐 대박이긴 하지만은 애플도 이제 처음에는 조금 이제 무시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내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고 뭔가 콜라나 아니면은 뭐 건전지나 이런 것처럼 계속 뭔가 소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이라고 판단했을 때 과감하게 지분을 늘렸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기술이나 바이오 같은 데에서는 조금 취약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취약하다는 거는 버크셔가 취약하다는 게 아니고 버크셔만 내가 만약에 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담았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은 QQQ 같은 거를 조금 포함시키면 좀 보완이 되겠습니다. 저도 IT 바이오 안 들고 있어요, 전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앞에 이제 이런 단점 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장기적 수익률을 이 긴 기간 동안에 워렌 버핏만큼 낸 사람이 지구상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긴 기간 동안에 자본시장에서 계속 시장에서 발을 빼지 않고 생존해 있는 사람 자체가 워렌 버핏을 이렇게 능가하는 사람이 없고 이거는 이제 역시 이제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또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 자체도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익을 냈다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미국 투자자라고 해서 모두가 버핏 같은 수익률을 낸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씩 클릭해 보면은 뭐 재미있습니다. 아주 뭐 화려하진 않지만 지금 주가는 A주는 54만 불, B주는 356불 정도 되고 96년에 버크셔 A주를 30분의 1에
차등 의결권을 지닌 버크셔 B주를 발행을 했던 거고, 이 버크셔 B를 다시 50분의 1의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1500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액면 분할을 한 건 아니고 한 번은 이제 발행을 하고 한 번은 액분을 스플릿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A주의 1500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그 자산 가치가 PBR 1.2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런 원칙도 좀 있곤 했는데, 요새는 그냥 뭐 꾸준히 좀 매입하는 편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좀 PBR 많이 떨어지면 좀 더 사고, PBR 기준으로 좀 오르면 좀 덜 사고,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공식 홈페이지 웹사이트인데 굉장히 심플해요. 뭐 그 흔한 배경도 없고 그냥 흰 바탕에 링크만 있어요. 하이퍼링크만 들어가 보면은 다 이제 필요한 정보들 다 있고, 이게 지금 보면은 가이코 가이코라고 해가지고 이제 버크셔에서 지분을 100% 들고 있는 버크셔에서 운영하는 거죠. 운영하는 보험회사 광고 for a free car insurance,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자가 보는 거는 요 애뉴얼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뭐 레터, 스페셜 레터 같은 거 좀 볼 수 있겠죠. 찰리 먼거스 레터도 있긴 한데 글쎄요, 이제 볼 수 없게 됐네요. 장기간 그 매출 성장을 좀 보면은 굉장히 우상향 해온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거는 그 12개월 트레일링 리베뉴고, 이거는 쿼터리 분기 리베뉴인데 이렇게 이때 잠깐 이렇게 하락한 거 말고는 우상향했다. 그리고 이제 이익도 좀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이렇게 들쭉날쭉하기도 한다. 이거는 이제 그 자회사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100% 가지고 있는 사업회사 아니면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익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자산. 아까 이제 그 버크셔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준은 자산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해 돈을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북 밸류 대비 프라이스가 얼마냐. 그래서 이 자산이 중요합니다. 자산은 계속 이제 우상향 해왔고, 그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주당 자산도 점점 증가하는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스 북 레이시오를 보면은 계속 이제 주가는 우상향 해왔고 자산 가치도 우상향 해왔기 때문에 그 레이시오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좀 유지가 되는 거죠. 요 2000년부터 2010년도까지 요때는 1.5가 넘었던 그런 기간들이 많았고, 가끔씩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할 때, 시장이 막 떨어질 때는 버크셔도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1.2 이하로 떨어지는 건 이건 진짜 명백한 기회. 이거는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도 뭐 글쎄요. 아무튼 이건 이제 진짜 명백한 투자 기회고, 왜냐면 1.2 이하에서는 예전 같았으면은 이 이하에서는 우리가 버크셔에서 무조건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기준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1.5가 넘어도 그냥 요새는 꾸준히 매입해가지고 이제 소각하는 거를 봤을 때 이런 이유도 있는 거죠.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는 거야. 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뭔가 올라 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평가인데 상대적으로 버크셔가 저평가인 경우에는 그냥 버크셔를 산다는 거죠. 예. 이거는 2023년, 아까 제가 이렇게 캡처해 놓은 거는 2020년도 제가 캡처해 놓은 기록이고, 뭔가 조금 바뀌었어요, 홈페이지가. 여기 이렇게 둘 다 해놨네. 2023년도, 2020년도. 전혀 변화가 없을 법한 홈페이지인데 잘 보면은 조금씩 변화가 있다. 자, 그래서 방어적 투자자의 종목 선정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좀 책을 읽은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이신지 좀 알겠죠. 이거는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에 나오는 방어적 투자자의 종목 선정 7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충분하고 재무가 건전하고 이익이 안정적이고 배당이 지속적이고 이익이 꾸준하고 퍼가 적당하고 PBR이 적당한 이제 이 7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한번 버크셔 해서웨이가 맞는지 이 기준에 다 부합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인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뭐 1번이라는 그 시가총액이라든지 부채 가치 이런 거는 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가총액 굉장히 큰 대기업이고 부채 가치, 부채는 굉장히 적죠. 워렌 버핏 자체도 굉장히 채무를 싫어하고 차입 부채 기준으로 124빌리언 정도.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연속 흑자를 내오긴 했는데 작년에는 조금 마이너스 난 부분이 있긴 해요. 한 80빌리언 정도 적자가 좀 났었고 배당은 하지는 않는데 요거는 뭐 저도 이제 배당주를 선호하는 입장에서 좀 마이너스 요소이긴 해요. 근데 이게 배당을 하지 않는 이유 자체가 버크셔의 어떤 투자 철학에서는 우리가 배당을 주지 않는 대신에 더 잘 굴려줄게. 배당 그거 줘봐야 그거 배당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세금만 떼지. 우리가 그거를 더 높은 수익률로 재투자해주게 되면 주주한테는 더 이득이다. 이익이 된다. 뭐 이런 철학이 좀 있죠. 그리고 이익의 성장성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이거 굉장히 장기간 S&P를 이겨왔기 때문에 퍼는 20을 좀 넘고 PBR은 지금 딱 1.5인데 벤저민 그레이엄 기준으로 한다면은 요 두 개 곱한 게 한 22.5가 되면은 그 미만이면은 좋다. 이렇게는 얘기는 하지만은 퍼는 조금 높지만 PBR 같은 경우에는 요건 조금 고평가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두 개를 곱했을 때 31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거보다는 실제 가치는 실제 이 숫자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된다. 요 PBR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S&P를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이겨왔는데 여기 보면 이게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게 되고 이걸 만약에 로그 스케일이 아닌 그냥 이제 리니어하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막 올라가겠죠. 근데 아무튼 64년부터 2014년까지 50년 동안 비교를 한 그래프인 거죠. S&P도 물론 대단합니다.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한 5천쯤 될 텐데 4천에서 5천 정도 거의 뭐 50년 동안 40배 이상 상승해온 게 바로 S&P고 항상 우리가 S&P 같은 게 뭐 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 어떤 자산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다. 이게 바로 S&P 아닙니까? 근데 그 S&P를 아득히 멀리 따돌리는 그런 수익률을 보였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난히 좀 가팔랐던 시기가 있어요. 바로 이 78년부터 한 2000년까지. 요때는 보면은 이렇게 S&P가 한번 삐끗삐끗 할 때도 버크셔는 계속 올라왔던 거죠. 이게 그 65년부터 2014년까지의 어떤 수익률 장표인데 이거를 이제 그래프화한 게 이건 거예요. 물론 이제 2024년까지 통계를 내놓은 그 60년간 표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 표는 없더라고요. 요게 지금 50년을 또 이렇게 뭔가 단위화하기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버크셔는 여기 한 번 정도 마이너스 났고 여기 두 번 정도 마이너스 났고 여기 또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2022년에도 한 번 마이너스 났잖아요. 60년 동안 한 3번 정도 마이너스 나는 동안에 S&P는 계속 틈틈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 부분이 S&P와 버크셔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 우리가 계속 장기간 좀 꾸준히 상승을 해오다가 뭐 수익률을 30%도 내고 50%도 내고 하다가도 한 해 마이너스 20% 나버리면은 그거 다 까먹는 거거든요. 근데 버크셔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마이너스 난 해에 버크셔는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또 이렇게 플러스를 또 내왔기 때문에 이때 결정적인 차이가 이렇게 확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1년 차트를 봤을 때 S&P랑 버크셔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S&P가 조금 더 높죠? 3년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가 좀 월등하고 근데 이걸 또 5년치로 봤을 때는 S&P가 좀 더 높고
10년치로 봤을 땐 둘이 거의 비슷하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뭐 S&P나 버크셔나 별 차이 없네, 뭐 워렌 버핏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렇다 할 폭락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때 한번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한번 휘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다시 이렇게 S&P랑 버크셔랑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해왔고, 이런 뭔가 좀 하락장에 강한 버크셔의 특징상 하락장이 한번 이렇게 와야지 버크셔가 그때 또 제대로 된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 왜 하락장에 강한지는 뭐 익히 아시다시피 버크셔가 일단 현금 보유 비중이 높고, 또 버크셔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굉장히 그런 하락에 강한 주식들이거든요. 계속 좀 소비재가 많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계속 써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에 강한 회사다. 그래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뭐 따라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버크셔가 사면은 사고 팔면은 같이 따라 팔고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아까 그 PBR이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이제 이 가이코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가 100% 보유를 한 자회사거든요. 요거는 잘 안 나타나요. 요거는 그 버크셔가 사고 팔고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이게 지금 그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가 아주 메인 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따라하지 못하는 이상 나머지 회사를 사고 팔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는가. 버크셔는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그런 캐시플로우로 다른 어떤 하락장에도 대비하고 꾸준히 어떤 다른 기업들의 인수자금을 마련하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버크셔가 옥시덴탈 페트롤륨을 샀길래 따라 샀다. 옥시덴탈 페트롤륨은 그렇게 나한테 캐시플로우를 많이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따라하게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버크셔를 사는 게 낫다. 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2023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애플이다. 그 다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쉐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륨 순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장기 보유한 회사들이에요. 그나마 그 최근에 인수한, 최근이라고 해도 몇 년 전에 산 회사가 이 옥시덴탈 페트롤륨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이미 몇 년 됐다. 그래서 이제 2022년 3월 달에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그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분 투자를 한. 여기 보면은 애플은 이때 당시에 2020년 3월 당시에 2억 4,500만 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023년 9월 기준으로 봤더니 9억 1,500만 주로 지분을 꽤 늘렸어요. 3배 이상, 4배까지는 아니고 3배 이상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 3년 사이에 애플 주식 자체도 많이 오르고 지분도 많이 늘렸으니 애플의 비중이 많이 커지게 된 거죠.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 컴퍼니들이 이렇게 많다. 이런 거를 따라 사지 못하는 이상 뭐 버크셔 해서웨이를 따라 하기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 뭐 저는 아는 기업이 별로 없네요. 여기 보니까 가이코, 이건 너무 유명하니까 보험회사죠. 그리고 듀라셀 건전지 회사. 뭐 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 네브래스카에서만 있을 법한 이런 가구 회사 같죠. 잘 모르는 기업이에요. 반면에 이런 지분을 투자한 이런 회사들은 다 우리가 익히 아는 기업들이죠. IBM, 애플,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웰스파고, GM, 여기 케찹 만드는 회사도 있고, 항공사, 사노피, 제약회사, 코카콜라, 무디스, 뭐 이런 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1.5 PBR 1.5는 가치가 어떠냐, 저평가냐, 고평가냐, 뭐 이런 의문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가이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가이코 같은 경우에는 뭐 장부상으로는 한 10억 달러로 좀 해놨다고 해요. 버크셔가 100% 소유하고 있고 다른 회사의 지분이 없어요. 근데 버핏이 평가하는 가이코의 적정 가치는 한 200억 달러라고 하니 여기서부터 엄청 갭이 발생하는 거죠. 아까 이제 버크셔가 시가총액이
한 777빌리언이면은 거의 이제 조금 더 보태가지고 1000조 달러 정도 되는데 1000조 달러에서 그러니까 777빌리언이면 7770억 달러잖아요. 7770억 달러에서 이 가이코 회사 하나만으로 200억 달러다 이러면은 굉장히 비중이 크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홀리 온드 컴퍼니들이 다 이제 그런 식이라면 PBR이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PBR은 여기서의 PBR은 보통 우리가 PBR 1 기준으로 좀 많이 보잖아요. 자산 가치. 근데 이 PBR은 이 버크셔에서만큼은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냥 과거의 버크셔와 현재의 버크셔를 비교하는 정도의 용도로 이렇게 쓰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부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항상 우리가 이제 버크셔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최근 이제 몇 년간 버크셔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거는 이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버크셔가 결국에는 버핏과 멍거가 쌍두마차로 이끌어왔던 그런 회사인데, 결국에는 그런 두 명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버핏의 회사가 아니게 되지 않냐. 버핏 보고 투자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투자자들의 고민에 대해서 당연히 버핏도 생각을 하겠죠. 나는 퇴진을 100% 준비해 놨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이게 이미 2020년도 여기 이제 데릭 아벨이라는 후계자가 있긴 한데 여기 데릭 아벨 자인 부회장 후계 구도를 재확인했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린 버핏은 믿지만 아벨과 자인은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미 이 자인 부회장은 후계를 이을 의사가 없다는 거를 표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매입을 해서 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좀 의사를 표명하기를 했는데 이 320억 어치가 그렇게 이 버크셔 입장에서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버크셔 지금 A 주식 주가가 한 7억 원 정도 되는데 50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개인에게 이 320억은 큰 금액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먼거 할아버지께서 향년 99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 가치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유익한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던 이 먼거 할아버지, Rest in Peace. 생일이 1월 1일이시던데 보니까 한 달만 더 생존하셨어도 100세를 딱 찍고 가셨을 텐데 조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실 지난 50년과 같은 퍼포먼스를 앞으로의 50년도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그 전체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좀 우상향해 올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의 비중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지난 50년과 같은 퍼포먼스를 또 보인다고 하면은 아마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시가총액 뭐 1등 아니면 2등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좀 무관하게 저는 이제 이 2026년 5월에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게 목표거든요. 이 자리 굉장히 익숙한 사진이죠. 주식시장의 축제, 미국 자본주의의 축제, 네브래스카에서 열리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 여기에 이제 참석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요거 참석을 위해서라도 좀 몇십 주 최소한 한 50주 정도는 요때까지는 좀 사서 들고 있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 어떤 그 일본 분이랑 대화하는 와중에 올해 꼭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3주 샀어요. 3주. 3주라고 하면은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좀 넘는 돈인데 한 많이는 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뭐 많이는 안 살 것 같고 한 50주 많이 사면 한 100주 정도 이렇게 좀 사가지고 들고 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몇 주만 있어도 요 인비테이션 레터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 몇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참석할 이유는 없죠. 예, 더 많이 살 거기 때문에 더 미래를 보고 여기 자리를 참석하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지금 2023년 한
주식 거래일로 치면은 뭐 10거래일도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별일 없이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